네, 잘 들리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어서오세요. 유비님, 허니님, 나나님, 네, 어서오시고요. 파밍님, 까리파님, 캐치님, 반갑습니다. 포포님, 구경마니아님, 광망님, 안녕하세요. 안다곤님, 인상님, 네, 어서오시고요. 바를정님, 미안보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한번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어제 간밤에 여기가 간풍이 많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전국적으로 새벽에 제가 이게 종목 연구 하다가 실검을 보니까 강풍이 실검에 떴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무슨 좀 작은 태풍이 온 줄 알았습니다. 어제 뭐 창문도 막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또 방송 중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런데 오늘 주식 시장이 좀 작은 태풍이 좀 이렇게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들 보셨다시피 이란이 미군 기지에 어떤 미사일 수십 발을 쐈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 네, 그런 또 일촉즉발의 또 어느 상황이 또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자세히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를 딱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진짜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대세 상승 시기와 대세 하락 시기도 겪었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시기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횡보장도 겪은 사람이고요. 제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도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자, 여기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여기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2008년도, 2001, 2년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됐죠. 자, 1차 파동 작은 이후에 2차 파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경험을 했고 이쪽도 네, 대세 상승이었죠. 2008년도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파산 사건 이후에 양적 완화에 그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이 또 나왔었고요.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그리스가 부도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6년간의 박스피를 제가 또 겪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영국의 브렉시트, 2016년도 당시 브렉시트 사건, 트럼프 미국의 뭐 대통령 이런 것도 막 있었고요.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세 상승 시기 IT 쪽이죠. 그리고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또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런 무력 싸움 뭐 이런 우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한두 번은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주식을 가치 투자, 즉 멀리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자의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내가 동업한다는 그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짧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 걸로 개인들이 많이 실패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주식을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나죠. 계속 수익이 납니다. 자,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했겠죠. 여기서 좀 중기적으로 하더라도 1년 2년 보유했다가 팔고, 그렇죠. 중기적으로 보면은, 짧게 보면은 한 달, 두 달. 그런데 여기 폭락 맞으면은, 아, 이래서 주식이 100번 하다가 한 번 잘못되면은 끝나는구나 해서 다 손절치고 이젠 주식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 네, 폐인 당한다. 뭐 폐인 된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아, 진짜 뭐 큰일 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과연 주식하지 말라고 할까요? 장기 투자. 어떤 한 개의 회사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뭐 5년에서 10년, 뭐 10년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투자로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과연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할까요? 절대 전혀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나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길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99%가 실패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저는 오늘 이거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방송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충돌은요, 단기간에 끝납니다. 저는 이게 시장의 어떤 악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에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더 올라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으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보잖아요. 종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벳님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2016년도에 브렉시트가 터졌을 때 알파벳님 이때 주식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브렉시트 터졌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뭐 시장이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이 구간인데 장중에 4.7%까지 빠졌어요. 코스피가. 네, 이럴 때. 자, 이럴 때 한번 나오고,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에 저때로 보면, 야, 2020년도 여기 차트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롭네요. 자, 여기죠. 여기. 자,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 영향이 장중에 코스닥이 6.8%가 빠졌습니다. 이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여기도 이때는 이제 트럼프 이벤트성도 있었고, 트럼프였고, 여기죠. 여기. 자, 이 구간이 장중에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7%가 빠졌어요. 7. 오늘 코스닥이 3.3% 빠졌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아, 충격이 브렉시트만도 못하다. 충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선될 우려. 그 충격보다도 못하다. 절반 정도의 충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 방송 계속 다 챙겨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로에 갈려 있어요. 지금 얘 보면 코스피가 어제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고 오히려 여기서 빼야 되는데 밀었어야 되는데 밀지 못하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방송에서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올라갔다. 야 이거 좀 그 이유를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방송에. 그렇죠. 광망님 저 때 기억나죠? 벌써 저게 3년 넘은 기억입니다. 알파벳 이제 저 때가 거의 4년이야. 4년 전 얘기야 이제. 저 때가. 세월 금방이잖아. 4년. 자 그겁니다. 진짜 4년 동안 나랑 꾸준히 했어봐. 지금 털리지 않았지. 여기 보면 저 상황을 볼 때 어제 방송에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떨어질 자리였는데 반드시 여기 갭을 메꿔야 이제 되는 그런 자리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쏟아지고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으니 올라갈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겸손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수많은 이유를 찾아봤는데 올라갈 여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이 생각했던 거, 자, 뭐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 뭐 중국의 유커가 뭐 있다, 뭐 경제 지표가 올라갈 그런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중국의 5,000명 뭐 뉴요커 그걸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제 방송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소름 아닙니까? 하도 많이 빠져서 대한민국 시장이 그동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올려나온 거다.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뭐 뉴요커 어쩌고 저쩌고 뭐 한학령 해제, 이미 나온 뉴스들 말고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해냈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 하도 대한민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그냥 오른 거다. 그도 그럴 게 수급을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1960억치를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4천억, 5천억 이상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1960억. 오늘 보겠어요? 오늘 그렇죠. 어제 떨어질 자리를 오늘 떨어뜨린 겁니다. 어제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나왔으니 당연히 시장은 방향성이 이상하게 잡혀 있겠죠. 이게 바로 휩소라는 겁니다. 속임수. 초보들이 이런 데서 주식을, 초짜들이 이런 데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데서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1.1%밖에 안 빠졌다는 거. 저는 여기까지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 여기 갭 매끄러 내려와요. 최소한 2090포인트대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상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2050포인트를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화브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고, 여롱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 거고, 아무튼 간에 그런 거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답게 오늘 사상 최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겸손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는 진짜 작년 내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제가 삼성전자라는 이 단어 자체를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네, 대박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추천했었던 사람이지만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삼성전자가 없다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담아볼 만하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왜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지금도 한 주도 안 팔았으니까. 우리 VIP 추천주로. 이런 거는 공개해도 돼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다 사봐야 티도 안 나니까. 요겁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정도는 박아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신고가 나왔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저는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쌍봉을 찍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트로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뭐 그냥 들고 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받으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양대 지수 종목 다 합쳐서 약 2,000개 이상 중에 올라간 종목이 약 140개도 안 됩니다. 정확히 138개가 올라갔어요. 2,000개 중에 138개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공포가 있었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우리가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거다. 평상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었던 종목들, 내가 좋게 본 종목들, 내가 좋게 바라본 종목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싸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내 이 회사는 좋은데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졌을 경우에는 그 회사와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사야죠.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까.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받쳐줬고 SK 하이닉스와 동시에 지수를 받쳐줬고 나머지 종목들이 우르르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3에서 5% 내외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일 이어서 물론 추가 하락이 있을지언정 겁먹지 말고 지금은 주식을 강력하게 홀딩을 할 때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까지 무너졌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뭐 2%대로 이렇게 밀었다면은 코스피는 아마 코스피도 한 3%대 이상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3% 이상 하락이 나왔을 건데 코스닥은 더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죠. 삼성전자 4분기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악재가 해소되고 오히려 올해 1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 실적을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CES 그런 어떤 박람회 그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는 점, 그런 점이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호재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잖아요. 종목을 보면 역시 겸손이죠. 이래서 사람들이 또 겸손겸손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센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원 컴포텍을 보면은 과거 이원 컴포텍의 상승 여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원 컴포텍은 물론 DB 하이텍은 아직까지 그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서 DB 하이텍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면 이원 컴포텍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겠죠. DB 하이텍도. 하지만 이원 컴포텍처럼 이렇게 밀리고 한 6개월 이상의 6개월 전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2차 파동이 일어난다는 점. DB 하이텍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월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올라갈 전에 이미 여기 매물대는 다 뚫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매물 소화시키고 1, 2, 3 후두두둑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국내 유일 파운드리화 업체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와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은 조만간 3만원 돌파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다.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어디까지? 4만원 이상까지 벌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래서 사람들이 또 겸손겸손 하는 거잖아.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빠지잖아? 이 종목들 팔아. 예를 들어 팔고 딴 거 사가지고 또 2배 먹으면 돼. 2배, 3배, 5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 쉬운 거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것을 쉽게 하려면은 철저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DB 하이텍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이 또 KC텍이라는 거죠. 이 종목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 종목도 네,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를 보면은 이번 4월 달에 시진핑이 이변이 없지 않는 한 방한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종목들은 여전히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화장품주, 어떤 한국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등등 뭐 그런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행으로 보면은 제가 여전히 하나투어는 매력적이라고 그랬죠. 하나투어라든지 어떤 뭐 모도투어라든지 어떤 여행 관련주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류, 그 다음에 어떤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이 시장에서는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죠. 이 종목을 빼면 또 섭섭하죠. NC 소프트입니다. 60만원 돌파 나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NC소프트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겸손히 작년에도 NC소프트 얘기를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사죠 여러분들. 못 사겠죠 이거. 이거 100만원 가거든요. 근데 못 살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겸손히 여기서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종목은 종목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한 달이 걸리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3달이 있는 종목이 걸릴 것이고, 5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 있고요,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고요,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 여롱여롱님 막걸리님 수익 좀 꽤 많이 났을 텐데. 막걸리님 들어오라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는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면 한 사이클을 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야, 주식 괜히 시작했네 하실 수 있는 거죠. 주식을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대세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거든요. 주식 10년이 넘어가도, 경력이 10년, 20년 사람들도 삼성전자는 잘 안 삽니다. 맨날 비싸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비싸다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하는 사람들 다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내가 진짜 있는 사람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손가락에. 내가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없죠? 우리 VIP 회원분들만 몇몇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심리인데,
사람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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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 좋다 좋다 좋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안 삽니다. 왜? 비싸니까. 상한가 안 나오니까. 느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다. 그럼 지금도 삼성전자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죠. 왜? 또 비싸니까. 적어도 하락하겠지. 그럼 하락, 그렇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 안 사죠. 하락하고 있을 때는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까봐. 아, 삼성전자 4만원에 오면 사야지. 4만원 오면 막상 오면 못 삽니다. 왜? 한 3만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 마음과 반대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하기 싫은 종목을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인간이라면은 이게 정말 진짜 거의 초고난이도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이게 우리가 탁상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책상 앞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 내 돈이 들어가고 사고 팔고 하고 있을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땐 이거 사면은 안 되겠다. 근데 그 종목을 산다. 내 마음과 반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래서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의 투자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우리가 어떤 월스트리트라든지 어떤 월가 여의도, 우리나라는 또 여의도죠. 여의도 증권가. 특히 월가에서는 네,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마이너스류를 최대한 낮게끔 만들기 위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자산 그쪽은 수익을 막 이렇게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막 주식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돈을 막 얼마 벌겠다, 나 막 100% 먹겠다, 50% 먹겠다, 뭐 3배짜리 먹겠다, 5배짜리 먹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투자의 대가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철저하게 그 종목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식이 있죠. 월가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원금의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25%에서 75% 사이를 항상 유지시켜라. 내가 시장이 좋다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75%를 실는 거고 전체 자산에. 내가 시장이 안 좋다 생각이 들면 25%의 유지를 하는 거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25%면은 시장이 앞으로 이제는 안 좋아지겠다. 지금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지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시장이 거품이 많이 꼈다. 버블 상태다. 그럴 때는 주식을 75에서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70, 뭐 65, 60 등등, 뭐 50 이런 식으로 주식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시장이 거품이 꼈나요? 거품은 커녕 뭐 세제를 뿌려야 거품이 나죠. 우리 뭐 세제도 없잖아요. 거품을 이렇게 뭐 버블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장에. 막말로 부동산은 치고 가는데 그럼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같이 움직였죠. 그러나 지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만 올라갔지.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양극화예요. 현재 소외받았던 거다, 주식시장이.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잡으면 계속 옥죄잖아요. 지금 결국 그 시중에 떠도는 돈은 주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요. 근데 야,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이번 정부에서 여러분들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잠깐 제가 부동산 잠깐 얘기를 하자면, 6억 이상짜리 집을 사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6억 이상짜리 집을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뭐 있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것도 세분화. 이 돈은 어디서 생겨났고,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았으며, 이 돈은 어떻게 내가 됐다.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가 그러면 주식으로 수익 낸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 서류를 띄어야 됩니다. 웃기죠? 나라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6억짜리 요즘 아파트들, 거기 어디 수도권, 서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 찾기가 더 힘들어. 그쪽은 용인, 수원, 뭐 어디 동탄, 뭐 이쪽도 다 포함돼요. 그쪽도 인천까지. 그냥 미치는 거지 이게. 네, 고고님 안녕하십니까? 물론 부자들을 진짜 때려잡겠다는데 진짜 부자를 못 잡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진짜 부자니까 현금 막 수십억 수백억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아 나나님, 네 증명,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얘기하면은 제가 뭐 저도 할 말도 많은데,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 주식 얘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볼까요? 주식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죠. 워렌 버핏의 스승.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잡을 의지도 못해요. 다운 계약서 다 털어야 되는데 뭐 그거 다 못 잡죠.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네,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1명은 재수가 더러운 거야. 그거는 거의 그 정도로 0.1%의 확률로 재수가 없으면 걸립니다. 그것도.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게 하느냐. 바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업에 내가 성장주를 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성장주죠. 여러분들. 내가 성장주를 하겠다 싶으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목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목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실 때, 나는 성장주를 하겠다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겠죠. 여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나 모두 다 이제 폭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자면, 여기서 샀으면 철저하게 기다려줘야 돼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와, 그러니까 이 회사 오너와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5년, 10년 동안 쫙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성장주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판이 나는 거죠.
10배짜리가 나온 거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저평가 가치 종목이 아니라 이것도 성장주죠. 이런 성장주를 할 때는 철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철저하게 기다려줘야 돼요. 5년, 10년의 그런 코스로 기다려줘야 된다. 그럼 10년을 기다려놨더니 네,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어떤 저평가 가치 종목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실적, 그렇죠, 성장주였죠. 성장주. 그러면은 아모레 퍼시픽도 여기서 사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반에서 6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이 회사 하나로.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평가 종목이 아닌 이 종목도 실적주, 결국 성장주죠. 이 종목도. 이 종목도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 샀으면 기다려줘야 된다. 내가 이 종목을 5만원에 주고 샀는데 3만원까지 떨어졌더라. 5만원에 주고 산 종목이 2만원, 3만원대까지 떨어졌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죠? 어차피 10만원, 20만원 갔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다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하늘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추락하는 것을 무서워했다면 날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비행기는 그렇게 빠르게 탄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상또라이 중에 또라이죠. 라이트 형제. 그때 당시에 하늘을 날겠다 막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런 겁니다. 앨런 머스크 보세요. 세계 관종 넘버원급 아닙니까? 재밌는 사람이죠.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기다려야 된다. NC소프트의 김택진의 어떤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봤다면 이때도 늦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사가지고 그러니까 NC소프트를 8만원에 주고 사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만원대까지 떨어졌죠. 8만원짜리가 2만원대까지 떨어진 이 주식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여기에다가 추천했어. 여기서 추천했어. 내가 예를 들어 8만원에 추천했어. 근데 2만원대까지 떨어지네. 겸손 이 새끼, 개새끼, 쓰레기 새끼. 욕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4, 5년 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맙소사 1년,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년, 5년 지났더니 견손님 말 들었으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그러잖아. 이게 욕할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쓰레기 새끼, 쳐 죽일 새끼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당신 말이 맞더라. 당신 말이 맞았어. 8만원짜리가 2만원 떨어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갈 텐데. 어차피 50만원, 100만원 가는데. 바다의 깊이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태평양 그 한가운데 바다의 깊이가 이게 1km짜리인지 수심이 500m짜리, 야, 저기 빠지면 죽겠다.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 진짜 두려움이 안 들잖아. 하늘 날아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지죠.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늘을 날았으면 하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1000만원이 1억을 만들었습니다. 1억이 10억 됩니다. 같이 10배 먹었는데 누구는 10억이고 누구는 1억입니다. 10억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는 100억을 먹었네요. 100억 수익이 났습니다. 누구는 1000만원으로 10배 수익 났는데 1억 됐습니다. 저 사람은 100억인데 이 사람은 1억이죠. 이게 양극화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투자금액 여기 1000만원대이신 분들, 2000만원대이신 분들, 3000만원대이신 분들, 1, 2, 3천 이 정도에 있으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늦지 않았어요. 늦었을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라. 오늘의 마인드, 가치관을 직접 제대로 가지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쫓아다니죠. 아, 오늘 뭐 먹지? 야, 내일 뭐 먹지? 야, 내일 뭐 급등할 거 뭐가 있을까? 야, 요즘 방상주 비텍 스페코가 막 난리 치는데 말이야. 야, 방상주 한번 들어가 볼까? 아직 비텍 한번 들어가 봐. 이거 스페코 한번 들어가야 되나? 퍼스텍 한번 들어가야 되나? 이런 하루살이 돈을 쫓아가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좋은 종목을 사놨다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냐? 내가 좋은 종목을 사놓고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알아서 돈이란 것은 따라붙습니다. 내가 싫어도 따라붙어요. 돈은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좋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돈을 사랑해버리면은 내가 쫓아가는 거야. 근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어떤 걸로 수익 내지? 어떤 걸로 단타 칠까? 내일 시가 단타 뭐 칠까? 비정상이라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빚내지 않고 이렇게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빚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거죠. 여유 자금. 근데 서민들이 왜 여유 자금이 없냐? 아이고, 아이 겸손 이 양반아,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뭐가 여유 자금이 어딨냐? 네 자신을 알라. 자동차 할부값 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값 내고 있죠. 아니, 과거에 자동차 할부를 냈다든지 3년이 됐든 5년짜리가 됐든, 그리고 카드 할부 내고요. 자녀 사교육비 내니라고 바쁘시죠? 한 달에 뭐 수십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자녀 사교육비 이렇게 쓰시더라고. 서울권에 있으신 분들 또 자녀 1, 200만원 쓰시더라고. 미친거지. 가난의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의 대물림이에요. 가난의 대물림.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월급 받으려고 취직시키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식한테 올인 때리니까 반 몰빵 또는 몰빵 때리니 당연히 자기 자신의 노후는 개 작살 나는 거지. 그래 놓고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나라 탓하고 어떤 새끼 욕하고 그런 겁니다. 패배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그걸 몰라. 아무리 겸손히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부정해. 참고로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럼 말 다 했죠. 그쵸?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제 그 아래까지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사촌 동생들 다 부자 없어요. 월급 받는데 어떻게, 나라 월급 받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미쳤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우리 자녀들은 창업 어렸을 때부터 20살, 21살, 22살 때부터 도전해야지 리스크가 없는 거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1살, 2살, 3살 계속 먹어가면은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겸손 생각 많이 났을 거예요. NC소프트 보셨죠?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삼성전자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뭐 어떤 종목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 안 빠지잖아. 도전비전 이런 종목들. 제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오늘 녹화 방송을 꼭 보시고 지금 현 시장을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다못해 써니전자라도 들고 있었어도 경선이 항상 얘기하잖아. 써니전자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털릴 일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게 사가지고 2,000원대 사가지고 그냥 막말로 그냥 지금까지도 홀딩했으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터지면은 여기 고점까지 가는 거거든. 바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뭐 흘러가겠죠. 총선 끝나면은. 그러다 갑자기 또 터집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거. 자,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광망님 그렇잖아요. 알파벳님 2016년도 저때 당시에 장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장은 진짜 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네, 호랭이님 안녕하십니까? 정태주? 정태주가 뭐예요? 정태주가 뭡니까? 아, 정치 테마주. 그 정치 테마주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호랭이님 늦었습니다. 호랭이님 늦어버렸어. 이게 정치 테마주는 그니까 남선 알미늄을 그니까 호랭이님이 이때 안 오셔서 그래.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편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바쁘다는 건 핑계고. 이때 뭐 하셨어요? 제 방송 안 듣고? 이때 안 보이시던데? 이때 끝났어요. 정치 테마주는 이때 못 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남선 알미늄 이때 얘기했거든 내가. 이낙연 테마주 지금 정치 테마주는 끝났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돈 못 봅니다.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무슨 꼴 나냐면은 이 꼴 나는 거예요. 이 꼴. 네. 이거 가는 거야. 그럼 제약주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를 고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깊고 실적이 좋은 제약주 그쪽을 한번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제약주는 저는 제약주는 좋게 봅니다. 제약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이쪽 섹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종목을 잘 찾아봐야 돼요. 잘. 다른 분들도 대선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질문이 괜찮았네. 저런 질문을 해야 돼. 대선 테마주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저거는 해야 돼. 저런 질문은 좋았어. 저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저런 질문들이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 테마주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침해야 선침해. 제가 대선 테마주가 이번 5번째인데 제가 5번째입니다. 대선 테마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 2번. 파니님께서 제가 주식하면서 브렉시트, 대통령 탄핵, 미중 무역전쟁 별걸 다 경험하네요.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파니님이 계속 살아남으시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2008년보다 10배 낫죠. 파니님 2008년도 했으면 파니님이 진짜 아마 쓰러졌을걸? 이거 파니님이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계속 사 모았어. 근데 이거 만약에 걸렸으면 이 폭락 맞았으면 파니님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저때 하한가 맞았거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맞았으니 당연히 다른 종목들은 개작살났어. 코스피 지수 봐. 이날 봐봐. 2008년도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에 38%가 빠졌어. 한 달에 38%. 막 이때는 17% 빠지고.
이거 감당돼? 지금 코스피 1%, 2%, 3% 빠진 것도 캣캣캣캣 되고 있는데 17% 빠지고 38% 빠지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800포인트대까지 빠졌으니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지금 2100포인트가 얼마까지 떨어졌냐고 치자면 1000포인트 떨어진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거 감당 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1000포인트 간다고 해봐. 1000포인트 깬다고 생각해봐. 여기 응급실 가신 분들 이제 막 구급차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대학병원들 바쁠 거야. 병원들 구급차들도 바빠. 왜? 삐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여기서 사이렌 터지고 저기서 사이렌 터지고 막 30분 만에 막 단일 호가 막 치고 겸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아주 막 난리 나는 거지. 나 막 찾아다니는 거지. 나는 뭐라 그래? 집 팔고 차 팔고 살 때다. 근데 그게 씨알이 먹히나? 이미 궁중심리 개 돼지 마냥처럼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다 던지고 도망갔는데 나는 집 팔고 차 팔고 사야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이미 그들은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1%만 항상 돈 버는 거야. 경소님, 고려제약 같은 경우 오늘 장 중에 추가 매수 들어갔어야 됐나요? 내일 시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상승 떠버리는데 그냥 들고 가야겠죠. 네,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잘 하셨어요. 이게 결과론적인데 유빈님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도 괜찮았지만 만약에 내일 또 빠졌다면 이거 역배열로 들어갔다면 결과적으로 6,500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네, 내일 올라가면 네, 내일 뭐 거시기 하면 되겠네요. 네. 유비님 잘하셨어요. 상한가 가더라도 목표 금액에서 놓아줘야겠네. 유비님이 생각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 뭐 8,500원이다 아니면 뭐 8,400원이다 300원이다 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비님이 생각했던 뭐 8,500원이다 여기 고점 아니면 뭐 8,600원 생각을 한 게 있다면 놓아주는 게 맞다. 네, 놓아주는 게 맞다. 21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좋아요.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좋은데 또 챙겨줄 때는 또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술이 잘 팔렸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감당돼? 2151포인트 오늘 종가 기준 이게 반토막 떨어지면 1000포인트 떨어진다는 건데 이때 그랬잖아. 이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때 이거 감당되시냐고. 전체 계좌 막 마이너스 70% 80% 그렇게 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대세 상승도 맞을 것이고요. 지수가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 그러니까 4배 올라갔으니 당연히 지수는 최소 6000포인트는 간다는 거죠. 오늘 녹화방송 보시면 됩니다. 호랭이님 지수가 1월에 좋다고 했는데 네 녹화방송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벤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있잖아. 우리가 여기 군대 다 갔다 왔죠. 근데 뭐 물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잖아. 군대에서 뭐 배웠어? 책임, 자신감, 리더, 뭐 밑바닥 뭐 다 배웠잖아요. 그런 거 상호 존중과 배려. 근데 전쟁으로 보면 전쟁은 야 우리 내일 들어갈게. 야 우리 내일 그 1시 방향 들어간다. 우리 내일 그 21사단 그 해가지고 이쪽 박격포 부대와 탱크 부대 이쪽으로 들어갈게. 너희들 그쪽 준비해. 그런 거 없잖아. 야음을 틈타. 새벽 3시 4시 사이에 야음을 틈타 북한 저 개새끼들처럼 김정은 저런 애들처럼 꽂아버리잖아. 그냥 드랍십으로 그냥 아주 밀고 내려오고. 전쟁은 예고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예고잖아. 저런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거는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있잖아. 그냥 명분 없이 꽂아버리는 게 전쟁이야. 예고가 없다니까? 자고 일어났어 봐. 서울 불바다 돼 있네? 그게 전쟁이야. 오늘 딱 자고 눈 떴어. 서울 그 용산 해가지고 뭐 미사일 뭐 하나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한 50만 명이 죽었어. 서울 시민들 중에. 그게 전쟁이라고. 그게. 야, 우리 그러니까 미국이 칠 것 같았으면 군사령관을 치는 게 아니라 이란 자체를 쳐버렸겠지. 그렇게 간제고 그렇지 하게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현대 전쟁 그리고 빨리 끝납니다. 하더라도. 이란은 나라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이제 중심이죠. 이렇게 물론 질질 끌겠지만 뭐 저는 확산이 뭐 된다? 뭐 그러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상 그래 좋아 전쟁이 났어. 그럼 막 뭐 난리가 나. 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예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금 들고 막 피난 갈 거야? 막 아니잖아 그거. 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잖아.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집 뭐 아파트 다 가로되고 막 불타고 뭐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 통신 끊기고 뭐 남는 것은 뭐 화폐인데 화폐가 뭐 가치가 있나? 이미 똥값 됐는데 휴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차라리 주식이 제일 안전해. 집은 부서졌어. 그거 어떻게 올려?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 현대, LG, SK를 샀잖아? 예를 들어? 그럼 전쟁이 끝났어. 그럼 걔네들이 재건이 제일 빠르거든. 빠바바바바가 올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서버가 다운되고 뭐 그 서버를 저장시키고 전쟁 끝나면 다시 복구한다. 이래나 저래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올라가요. 결국.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연평도 포격 사건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막 전쟁 나냐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2011년도였죠. 연평도 포격 사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땅에 포탄이 떨어진 거잖아요. 적의 폭탄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군이 뭐 3개월간 휴가 바로 그냥 통제 당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비군들 발령 나고 뭐.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상 진짜 이게 이렇게 전쟁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꽂아버립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저기 용산 뭐 있잖아. 미군 기지 그쪽 용인 그쪽 그냥 막 불바다 돼 있고 막 북한 탱크 막 와가지고 서울 뭐 한강 지금 다리 막 무너뜨리네 마네 막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라디오로 막 TV도 안 나와. 라디오로 들어야 돼. 전화도 안 터져. 무슨 전화가 터집니까? 전쟁 났는데. 네,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몰라. 전쟁 터지면 핸드폰 못 써요. 통신 끊겨요. 여러분들. 그니까 피난민이 생기는 거야. 뭐 IT 시대에 통신이 되지 않느냐 무슨. 야 적이 공격하면 통신부터 끊어버려.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목표 타겟 다 좌표 찍어놓고 뭐 방사포라 붙든지 자주포라든지 그걸로 갈겨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애들이 작살 나는 거야 작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은 항상 배낭을 싸놓잖아요. 막 그런 생존 배낭 해가지고 그거를 싸놓습니다. 내가 그 마음 이해해. 생존 배낭 만드는 거 진짜 나는 100배 이해해. 100번.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막 통조림이라든지 특히 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항상 물이 첫 번째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야 그거. 그 뭐 이불 막 이런 체온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위성으로 해야 되는데
위성으로 바로 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무엇보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겸손히 또 제가 특수부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생겼죠. 뭐 아니란 생각이지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군대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더 이렇게 국방력을 더 키워야 돼. 우리나라는 하도 역사적으로 침략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국방력에다가 쓰는 그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는 돈이에요. 그런 돈은 올렸으면 올렸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전투복이 무슨 뭐 코롱 재질처럼 좋습니까? 아니잖아. 전투복 씨 그냥 뭐 나뭇가지 뭐찍 해가지고 보온도 안 되지. 거기에다가 통풍도 안 되지. 그렇다고 뭐 방수가 돼? 그러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방산산업을 적폐로 규정하겠다. 내가 그거는 100번 공감을 해. 왜냐면은 돈을 아무리 써도 안 되니까. 아직도 수통에 그 막에도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수통에 물 질질질질 새고. 그게 뭔 짓거리야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어?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야 장병들 그 구스다운까지는 못 줄지언정 좀 뭔가 그 따뜻한 걸 제공해야 되는데 해봐야 뭐 깔깔이 방상 내피. 예, 뭐 장난하나 그걸로. 코롱 뭐 블랙야크 이런 거 껴 입어도 강원도 막 영하 23도 25도 막 30도 막 온도계 깨져가지고 측정 불가로 뜨는데 텐트에서 그러잖아 우리가. 아니, 군대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거 같아. 텐트에 일어나면은 막 혹한기 때 일어나면 온도를 재야 되는데 온도가 깨져 있어.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계가 깨져. 군대는 다 추워. 경기도 뭐 어디든 최전방 어디 경기도도 최전방이 있으니까요. 지도를 보면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체감 온도는. 추위를 나도 군대를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제 주변에 특수부대 뭐 SSU라든지 어떤 HID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도 소수 있지만 저도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제일 힘든 것은 추위였어. 추위. 진짜 추위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 추위는 내가 더운 거 훈련 힘든 거 뭐 고공 낙하하고 뭐 어떤 스키 타고 막 뭐 하고 뭐 특공 무술하고 그런 거는 안 힘들어. 군장 메고 40km 군장 메고 20km 막 이렇게 뭐 빠른 급속 뭐 쾌속 그거를 간다든지 그런 거는 할 만한데 죽지는 않거든.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근데 추위는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추위는. 그리고 그게 보완이 안 돼요. 추위에 대해서는 진짜 보완이 안 돼. 답 없어. 올해 겨울은 좀 따뜻하죠. 레인저님 오늘 우리 종목 멋있지 않았어? 레인저님? 이 위기에 난세 영웅, 난세 이렇게 영웅이 탄생하는 거지. 이렇게 또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또 하락장에서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이 바닥에서 믿을 놈은 나밖에 없거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VIP 분들 깜짝 놀랐을 거야. 종목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진짜로. 아 광망님 질문하셨어요? 내가 못 봤네. 미국이 이란을 못 봤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게 우회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지 맞으면 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뭐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뭐 이걸 통해서 또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또 있겠죠. 중국이나
어떤 뭐 패권 전쟁, 미국은 어차피 패권 전쟁,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도 북한이 막 ICBM 뭐 선탄절 선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정은이 생일이 언제야? 정은이 오늘 생일인가 내일 생일인가? 김정은이? 이 새끼 생일 1월 며칠이던데? 1월 8일? 오늘이네? 생일 파티 거하게 했구만. 생일 파티 또 여자 한 30명 불러가지고 뭐 했겠지. 이 새끼는 뭐 그러고도 남을 놈이니까.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 무역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은 협상을 통해서 우위에 있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넌 언제든지 격파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제거가 될 수 있다. 진짜 선을 넘으면 넘기 전에 그냥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도 그런.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진짜 보통 아니야.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는 부시보다 더한 놈이야. 트럼프는 돈을 써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왜냐면 오로지 돈으로만 쓰면은 위험하죠. 그 진실됨과 철저한 그런 어떤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진심 어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자산 운용사 있죠. 뭐 그런 데서는요. 어떤 자산 운용사는 회사 그 대표의 CEO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우리 올해 회사는 영업이익을 예를 들어 매출액을 30%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말을 녹음을 통해서 분석을 한대요. 컴퓨터로.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철저하게.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내 말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 저 새끼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놈인지 나도 누가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네. 우리나라에서. 답답해 죽을 거니까 진짜. 주식은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 가치 투자해야 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성도 있어야 되고 이걸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부자가 돼. 1,000만 원이 5천 되고 5천이 1억 되고 1억이 5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 미국만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내 방송 싫어하지 당연히. 내가 맨날 욕하는데. 아유, 정은이가 나보다 일찍 죽을 거야. 나는 정은이 아들보다 물론 뭐 걔네들 자녀보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도 김정은 만약에 저 새끼가 통일 안 하고 경제 협력 안 하고 개방 안 하고 계속 이제 개시앙 마이웨이로 저렇게 지 아버지처럼 가면 내가 저 새끼 죽는 꼴은 보고 더 오래 살아야지. 저 새끼 죽고 나는 한 50년은 더 살 거야. 제가 김정은 죽는 날 제가 그때까지 방송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 치킨 또 이벤트 한 치킨 30마리 쏘겠습니다. 홈파티 해야지. 파티, 우리만의 파티. 면접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본다고요? 아, 그래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오늘 근데 종목들 보면 다 뭐 5% 내외로 다 떨어졌어요. 뭐 이거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이
야, 내가 동양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동양 물산도 최근에 이게 올라서 망정이지. 동양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동양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앞에 동양이 들어가면은 그냥 하지를 마. 아니, 앞에 동양 들어가면 하지 말라니까. 내 이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해. 동양 생명이고 나발이고 간에 하지 말라고. 이거 이 제정신이야. 어떤 사람 이거 샀던데. 신용 미소 쓴 사람들은 오늘 작살 났겠구만. 오늘 이런 거는 그물치기도 안 돼. 이런 건 진짜 봐봐. 그물치기도 안 되잖아. 이런 종목은. 이게 동양이야. 동양 STS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 동양 STS 내가 그리고 중견기업 거의 대기업인데 내 두산도 나 두산 지긋지긋해. 내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두산 관련된 종목을 내가 추천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두산이라는 종목을 내가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진짜로. 진짜 리얼. 두산. 진짜 이거 질려버리는 거거든. 네, 서리 아빠님 안녕하십니까? 이 새끼들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좋아하는 거는 대한민국 4대 기업이야. 결국은 4대 기업. SK 밀리더라도 SK는 이렇게 하락이 오더라도 보답을 줘. 하락을 주더라도 올려놔. 하락을 주더라도 올려놓거든. SK는 그래요. 삼성전자 말할 필요도 없고. 현대차도 지금 이제 과도기인데, 과도기죠 이것도. 현대차도 이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때 안 그렇습니까? 이때 뭐 막말로 3만원짜리가 20만원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이롭습니다. 경선 좋아하는 것도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딱 이런 데서 사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 아모레 퍼시픽은 뭐 좋으니까. 주식을 혼자 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찬스 아닙니까? 찬스. 네, 인생 역전 찬스. 올해는 인생 역전 찬스예요. 올해는. 내가 좀 고민하고 있어. 100% 내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거의 100% 수익이 터졌거든요. 거의. 내가 이거를 팔까 말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목표했던 그 금액은 더 높은데 그래도 우리 신규 회원분들도 있고 100%를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남들은 10% 먹기도 힘든데 겸손 지금 100% 수익을 먹고 나올까 아니면 그러니까 200% 300% 갈까. 내가 지금 여기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인저님이 이제 떼돈 버는 거야. 저런 분들이. 그리고 내가 그런 종목들이 또 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또 막 여러 개 나오죠. 종목들 자체가.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런 써니전자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하셨으면 좋았을 거야. 이거를 2200원에 이거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2200원에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갖다 한 8000원까지 보든 아니면은 뭐 6000원까지 이렇게 받든 이걸 했었어야 돼요. 써니전자는. 써니전자는 왜냐면 이 회사가 잘못된 상황이 안 나오고 이 회사가 또 코스피 종목에다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그래도 적자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가줬어야 돼. 이 종목을 넉놓고 있지 말고 어찌 됐든 간에. 아니면 하다못해 안랩이라든지 이런 안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줬었어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동양, 두산, 효성, STS 들어간 종목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는 동양 두산 효성은 진짜 효성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이거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효성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효성은 여기서 기업 분할하고 난 뒤에 진짜 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대박이야. 효성이 효성 이 오너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 얘 있죠. 여기 조현준 오너가 그렇게 말이 많아. 오너가 그냥 도덕적이지가 아니 뭐 물론 도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기업 총수 중에서 안 좋아. 같이 동업할 생각이 없어.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을 안 해요. 금호도 마찬가지고 뭐 이재용이나 이건이나 이재용 어떤 뭐 정의선이라든지 최태원이라든지 어떤 구본무라든지 뭐 이쪽 사람들하고 투자할 의향 있지 동업할 의향 있지 저런 사람들 뭐 서경배 회장이라든지 이런 다 누군지 아시죠? 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신동빈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이 가능한데 저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점 하한가 맞아버리고 뭐 무상 여러분들 무상 감자 들어보셨습니까? 무상으로 감자를 시킵니다. 무상 공상당이야. 그냥 주식 그냥 없애는 거거든. 공상당이야. 공상당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상장 폐지도 안 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기업의 영업이익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 첫 번째로 그거 볼 것 공부할 때. 두 번째 기업의 오너를 볼 것. 오너의 마인드 오너십을 보라는 거예요. 오너십 전체적으로. 세 번째 대차 대조표를 꼭 볼 것. 공부를 하실 때는 차트를 막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과 동업하고 싶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이유가 겸손 저 사람하고 같이 저 방송을 들으면은 오늘 뭔가 또 깨달은 게 있다. 내가 배운 게 있다. 내가 얻어가는 게 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얘기지만 1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들어도 좋다.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들으면 돈을 진짜 벌 수 있겠구나. 내 미래가 밝아지겠구나. 확신이 들잖아. 확신이 들 만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죠. 삼성전자 오랫동안 지켜봤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레이스에서 저도 주식을 2002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가 주식을 2002년도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사이클을 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물론 뭐 카드 대라 사건부터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 시기도 겪었고 2008년도 이런 폭락 시기도 겪었고 대폭락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세 상승도 겪었고 6년간 박스도 겪었고 아이틀 선두로 대세 상승도 겪었고 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겪었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땐 지난 18년간.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실체가 있는 사람을. 맨날 차트로 막 찌찌찌찌찌찌찌 끄어가지고 내일 어떻네, 이번 주 어떻네, 다음 주 어떻네, 이번 달 어떻네, 그런 방송만 찾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미래는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맨날 낄낄낄낄거리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방송, 장중 방송 봐가지고 얻은 게 있었습니까? 얻은 게 없었죠. 실체가 없으니까. 단타 방송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한다면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5년, 10년 코스로 쳐 박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는 인내와 근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내와 근성. 그 다음에 간절한 의지.
언행 일치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VIP 방송이 있어요. 내일 VIP 방송 저녁 8시 30분에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VIP 방송 끝나면 또 멋진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노노. 네,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 시장은 안 죽는다.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바로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네, 자신 있습니다.